네, 3월 첫 거래일 앞두고 오늘 일발 장전은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생소한 눈빛이시네요. 아, 네. 오늘,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가볼 텐데요. 네버엔딩 보톡스 전쟁. 이 휴젤도 후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어요. 뭐 일단 보톡스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보톡스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주름 펴고 하는 그런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보톡스 물질, 그러니까 원료 물질이죠. 원료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사실은 원료 물질을 최초로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메디톡스에 있던 그 직원들이 대웅제약으로 쭉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이게 정말 좀 우연인지 뭐 대웅제약에서도 그러니까 보톡스의 원료죠. 보툴리늄 톡신, 이 균주입니다. 균주. 이 균주를 해서 메디톡스와 비슷한 그 균주를 대웅제약도 보유하게 됐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혹시 기술 탈취의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지금껏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분쟁이 최근 그러니까 2월 10일에 일단 국내 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났는데,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일부 승소, 그리고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리한 그런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밀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때문에 좀 밀렸습니다. 그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이어서 휴젤과도 이런 일명 보톡스라고 하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소송전을 본격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보톡스와 관련된 이 균주가 그 메디톡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웅제약도 있고, 그쵸. 휴온수도 있고, 휴젤도 있고, 이렇게 지금 4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4개 업체가 지금 이 균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원조가 우리인데 이거가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석연찮게 지금 한국의 4개 업체가 이걸 같이 쓰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계속해서 문제의식과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일단 먼저 대웅제약에는 먼저 법정 소송을 걸어서 해외 그 대웅제약 나보타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판매 중지 처분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아이템을 하고 있는 휴온스, 휴젤 이런 쪽에도 지금 메디톡스가 소송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부에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가에선 이게 그 후폭탄으로 휴젤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휴젤도 약간씩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소송이 된다고 하면 매출, 그러니까 실적에도 너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뭐 급락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네.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일단 예전에 그 대웅제약이 그 나보타라는 그 이 제품을 가지고 해외, 특히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국제 분쟁에서 ITC라는 데서 일단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에 준하는 그런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시적으로 그 판매를 중지당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나보타라는 이 매출처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원래 대웅제약의 목표 주가를 보통 21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1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소송 전후로 관련된 기업들의 현 흐름 체크해 봤는데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이고요. 이 골드만삭스가 수소 에너지 유망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일단 뭐 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뭐 태양광, 풍력 이렇게 순환 차례를 기다리면서 관련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수소일까요?
그러니까 수소가 사실은 이 준비를 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쵸. 예, 그래서 선행 연구까지 포함하면 한 40년, 50년 가까이 되고 오.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에 와서야 수소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수소차를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소 액화 뭐 에너지, 뭐 수소 액화 뭐 이런 발전소라든지 이런 수소와 관련돼 있는 많은 이제 그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는 이제 수소가 전반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가 개별적으로 자동차나 이런 쪽에 아직까지 소비재까지는 내려와서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 정부의 보조금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전기 에너지, 전기차와 버금가는 수준의 그런 수소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뭐 연초에는 태양광 풍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소 에너지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네네.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러한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네네네.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는 또 어떤 관련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SK그룹을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SK그룹. 예, SK그룹은 그 일단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블룸에너지,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 플러그 파워, 이런 미국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놔서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대 주주가 됐고요. 또 그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손잡고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블룸, SK 퓨얼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계속해서 수소 자동차라든지 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LS 산전이라고 할 수 있는 LS 엘렉트릭이 있는데, LS 엘렉트릭이 이제 이 현대차랑 그 손을 잡고 이제 그 전체 지금 우리로 보면 이제 주유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 사업을 이제 수소 이제 그 충전소 사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LS 일렉트릭이 이렇게 현대 자동차랑 함께 수소 충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재밌고요. 여기에 더해서 효성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상하 프론테크 이런 다양한 그 수소 탱크를 만들거나 수소의 점막을 만들거나 이런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수소 탱크 또 수소 충전소로 관련 기업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언급했고요. SK 관련된 그룹주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재생 체크를 해봤는데 그럼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인 시장에 봄바람 솔솔. 사실 작년 뭐 테라, 루나 사태에 이어서 FX 쇼크까지 겹치면서 정말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렇죠. 관련된 개인주도 네. 그렇고 힘들었거든요. 네.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라고 보세요? 저희 그 기자들도 특히 이제 그 코인 관련해서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항상 이제 그 얼굴들을 보면 죽상. 이게 이제 얼굴을 여기서 펴지면 조금 낫네. 조금 낫구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인 관련 그러니까요. 기사를 쓰는 우리 기자들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밝은 얼굴들이 오.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과 좀 아무래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한국 돈으로는 지금 현재 한 3,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뛰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돈으로 하면 25,000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에 사실은 예전에와는 다른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전까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만 해왔는데, 드디어 규제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2월 9일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거래소 크라켄이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그 SEC가 뭐 제재를 한다 그러면 막 그 급락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면 살짝 움직였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오르기 시작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제 이 가상 자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어떤 그 호재로 인식하는 분위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런 거 더불어서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비트코인 외에 그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그러는데, 알트코인 쪽에서도 지금
50% 이상 급등한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가상자산 관련주가 함께 동반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가상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호전이 되면 아무래도 국내 그냥 그렇죠. 정규장에도 좋은 영향이 좀 있겠죠? 자, 이럴 때 보통 보면 이제 나는 가상자산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오르면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봤더니 국내에서는 일단 우리기술투자, 두나무에 투자했던 우리기술투자가 그렇죠. 이제 대장주인데 우리기술투자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다날 이쪽도 뭐 계속해서 그 블록체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르고 있고 위지트, 그다음에 비덴트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빗썸과 관련돼 있는 비덴트 이런 쪽도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유의하시면 네. 투자에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관련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시장 전략에 관련된 힌트 많은 내용 전해주셨고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